네, 문창극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는 없을 것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론 정치를 강하게 비판한 문 후보. 실제 여론은 그동안 어떻게 움직여왔을까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분석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전격적인 자진 사퇴, 일단 자진 사퇴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지금 갑작스러운 사퇴,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것은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 문창극 총리 지명자, 전 지명자가 되겠죠. 전 지명자의 논란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인사 문제 논란에 집중되면서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도 더 높아지는 그런 일련의 조사 결과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 총리 지명자로서는 여러 가지를 소명하고 싶었지만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 또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꿈틀거렸거든요. 하락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선택이 무엇일까? 바로 이 선택을 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리얼미터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추이 움직임을 좀 조사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 한번 살펴주시죠. 네, 지난 수요일 날이었죠. 네. 18일 날 일간 조사에서 41.4%,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었고요. 네. 지난 목요일쯤부터는 청와대에서도 사퇴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얘기가 보도가 되면서부터는 소폭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첫 조사였던 어제 조사에서 또다시 청문회 또 가능성도 나오기 하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또 어제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나 아니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또 더욱이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창극 총리가 청문회까지 가고 결국에는 이제 개인적인 명예는 회복할 수 있겠으나 국회 인준 처리조차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도 사퇴하고 명예회복을 어느 정도 해주고 결국에는 중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후의 추세가 결정적으로 또 작용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방선거 직전에서 가장 최근까지의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주 17일에서 19일 전국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이유에서 지방선거 직전에는 불과 5%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부정평가 이후에서 인사 문제가 지방선거 직후에는 20%,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부정평가하는 10명 중 4명이 바로 인사를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40% 가까이요. 그렇습니다. 39%가 나왔는데 바로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이 인사 논란의 대통령의 지지율 평가가 모아지면서 큰 부담으로 작동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에게만 부담이었다기보다도 7.30 재보궐선거 남겨둔 여당에게도 부담이 됐던 것 같고 또 그 여당의 최고위원으로 나서는 몇몇 전당대회 출마한 분들의 입장을 갈리게 하면서 이게 문창극 후보자 말대로 강하게 나를 좀 보호해주는 세력이 없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지지율 또한 심상치 않게 움직였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수요일이 가장 저점이었었는데 새누리당 지지율도 새정치연합 지지율에 거의 0.2%포인트 차까지 좁혀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당청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당대회 주자들조차도 사퇴의 불가피론을 얘기하면서 다시 소폭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18일 전까지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죠?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그러다가 다시 반등을 했던 게 그나마 일부 여권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청문회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자진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라는 거죠. 친박의 좌장격인 서청원 전당대회 후보가 일단 가장 먼저 사퇴 불가피론을 사실상 사퇴 주장을 했었죠. 그 다음부터 청와대에서도 사퇴 반대 기류가 읽혀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정당 지지율도 소폭 반등했고요. 대통령율도 소폭 반등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여전히 과거에 비하면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전당대 주자들이 청문회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중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정당 지지율 등은 리얼미터에서 지난
6월 20일과 23일 이틀간 실시했고요. 95% 표본 오차에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전당대회가 상당히 국민 여론도 반영될 수밖에 없고 영향받을 수 없는 구조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 7.14 전당대회의 구조를 살펴보면 70%는 당원, 대의원, 이 선거인당의 현장 투표입니다. 이 현장 투표는 현장에 가서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30%는 여론조사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론조사 관련해서 후보들 간의 어떤 그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상당히 이 국민 여론이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마당에 이 최근에 나왔던 조사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마저도 거의 가반 정도는 이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이 새누리당에서도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후보자들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도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문 후보, 여론을 등진 문 후보가 결국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만 따르는 여론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단 말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네.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요. 일단 그 국민 여론이 정치를 흔들 수는 없겠죠. 이제 여론은 참고사항에 이제 불과한데 실제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뭐 대통령이나 이제 내각 총리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 계속 뭐 주간이든 월간이든 국정수행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여론조사죠. 그래서 여론지표가 나빠지면 그 국정수행의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또 국정의 방향도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창극 총리 지명 이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어떤 네. 부분이 문제였는지 과연 이번 총리 지명 이후에는 사실 소통 화합형 총리를 원했었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이제 칼럼이 문제가 됐던 것이었고 또 지역 안배를 했었는데 또 뭐 세종 시민들도 여러 가지 불만을 또 표출했었고 충청권 인사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지명의 이유들이 이제 사후에 칼럼을 통해서 나타난 그 국민 여론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뭐 네. 그런 면에서는 국민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론과 관련해서는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여론을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된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총리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면 주로 이 향후의 행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물어보았거든요.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는 총리의 자격에 대한 어떤 적합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 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비단 이 문창극 총리 지명자만은 아니더라도 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총괄적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이 지명자가 모든 것을 아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정평가의 이유를 보더라도 상당히 인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가볍다, 경솔하다 이런 이유로 싫어한다 또는 이 건방져 보인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 사람을 충분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알기 전에는 네. 잘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간과되었던 것이 지명을 하기 전에 조금 이 자기 검증과 행정 검증 네. 그리고 여론의 검증을 사회 주도층과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좀 사전에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지명을 했더라면 더 나았을 걸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전문가 그룹에서는 배어 있거든요. 바로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참고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문창극 총리 후보 언론인 생활 40년 하신 분입니다만 그 전까지는 누구지? 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니까 전혀 정보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을 지냈다든가 아니면은 뭐 학계나 언론계나 이런 데서 많이 그 명망이 좀 높으셨던 분이면 뭐 그렇다고 이분이 명망이 낮은 건 아닙니다만 잘 알려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검증할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맨 처음 터져 나온 게 뭡니까? 친일 관련 교회 발언. 강연. 교회 강연.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위안부 관련 발언. 이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도 그 얘기했습니다. 여론이라는 게 변하기도 쉽고 편견에 휩싸일 수 있다. 언론인 생활 40년 하신 분이 이 사실은 모 방송국 보도로부터 촉발이 된 이 여기에 의해서 물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으로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좀 많았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를 보더라도 그 인사가 잘못되었다 논란이 가장 높긴 했지만 그 다음으로 줄곧 이 대통령 부정평가 이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소통 위협입니다. 네. 바로 이런 지명자를 왜 지명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과 어떤 결점은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었더라면
과연 이 총리 지명자 한 사람이 모든 여론에 집중될 이유가 있었을까? 바로 이런 부분들은 여론을 하는 분석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는 인사도 좀 더 많은 충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대통령 제도하에서는 인사가 대통령들이 아주 중요한 어떤 권한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한이었기 때문에 깜짝 인사들이 하나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어떤 소통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이런 인사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 이 과정을 여론은 또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 네. 제가 볼 때는 그 깜짝 인사도 중요하지만 이 언론의 검증을 사전에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수첩에 있는 인사를 갑작스럽게 내놓기보다는 하마평에 언론에 좀 올려보고 언론의 검증, 이번에 이제 야당에서도 여론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론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제가 요청을 하기 전에 언론의 하마평, 옳은 인사들에 대한 검증을 국민들 네. 스스로 혹은 언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대로 뭐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마비됐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차기 총리 후보를 바라봐야 할 텐데 여론은 또 어떤 후보를 원하고 있을까요? 지방선거 이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몇 개를 종합을 해보면 예. 개혁성과 통합성을 가지는 인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어떤 주문이 많았었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일반 국민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 잘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제가 되어야 돼서 그것은 충분한 설명도 사실은 필요하고 그런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의 소지가 작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보면 이 국민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흘러갔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논란이 되고 시끄럽다 보니까 그것 자체를 이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좀 더 이런 그 여론의 검증을 통해서 좀 신중하면서도 조용하면서도 국민들이 조금 더 수용이 가능한 네. 그런 인사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뭐 정치인이 될까요? 지금 뭐 얘기를 많이 나온 게 그 다음은 결국은 정치인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청렴 결백한 법조인 출신 네. 안 된다라고 뭐 나중에 막판에 그 이제 수임료 문제, 뭐.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정치인 아니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출신으로는 정치인이 조금 유력하죠. 네. 애초에 문창극 지명자도 책임 총리에 대한 처음 듣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그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네. 예,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야권과 호흡할 수 있는 뭐 그런 차원에서 과거 이제 야권에서 총리를 지냈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하고 또 김문수 지사 같은 좀 진보 성향의 여권 인사들이 좀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법조인이나 또 언론인보다는 정치인이 이번에는 또 하마평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전 정권, 그러니까 DJ나 노무현, 그러니까 이른바 야당 측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누구를 거론하긴 좀 제가 좀 애매한 측면에 있어서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오지 않습니까?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 국회의장, 강창희 의장 뭐 얘기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자격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여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로 꼽히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국민과의 소통을 더 확대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는 부정부패를 좀 척결해 줬으면 좋겠다. 최근에 또 1년에 불거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통합적으로 개혁 성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늦추다가는 국정 운영 자체의 어떤 속도감이 떨어져서 국민 불만들이 더 야기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둘째, 이러한 어떤 청문회 과정을 오롯이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정치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 네. 바로 이런 사람이라면 지금을 위기라고 할 때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정치권의 인사. 그렇다면 이 정치권의 인사라면 통합성까지 갖춘다면 굳이 전 정부 또는 어떤 뭐 지역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 지명을 하더라도 국민들로서는 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730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창극 후보 변수가 여당, 야당 모두에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변수가 이게 종료가 됐고, 결국 여론은 어느 쪽에 손을 좀 들어줄까요? 일단은 뭐 현재 지형으로만 봐서는 야당이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한 14개 지역이 재보궐선거 지역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조심스럽게 한 10개 정도는 가져오지 않겠느냐. 원래는 이제 상당 부분 여당의 의석이었습니다만 네. 지금 지표상으로는 정당 지지율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도 굉장히 좁혀지고 있고 또 새누리당을 견인하고 있었던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좀 많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갤럽 조사나 리얼미터 조사나 지난주 처음으로 부정이 앞섰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아져야 되고요. 새누리당 네. 지지율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전당대회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전당대회 그렇죠. 효과로 이제 좀 지지율이 오르면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부정평가가 상당히 늘어나 있는 이 부분을 인사 문제, 인사 논란을 얼마만큼 대통령이 극복하고 지지율을 반등시키느냐. 그렇다면 반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재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 야권에서 제기하는 것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재보궐선거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 공공혁신과 인적쇄신의 속도가 얼만큼 나느냐.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이느냐가 가늠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문창극 사퇴 이후 여론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